이순신 넬슨의 해양시대. 그런데 지금은 항공우주시대입니다. 네. 이 우주시대로 개척해 가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점이 어린이가 우유값도 들어가고 기저귀도 해줘야 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실패를 하고 마구모험을 하는 어린이에게 좀 다치더라도 야단치지 말고 격려해주니 좋지 않겠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야단친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요. 다만 안타까웠던 것은 그 러시아의 그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혹여 우리가 러시아한테 좀 이용당한 것은 없었을까는 우리 아니었겠습니까? 막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 분야의 기술이 뛰어났더라면은 러시아를 우리가 더욱 100% 활용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아쉬움이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떻든 우리 과학계도 좀 더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 관계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 부분을 가지고 막 다그치면은 다음에 러시아가 우리하고 관계에서 줘야 될 걸 전부 다 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조금 하더라도 겉으로는 이왕에 저리 된 부분은 러시아를 다 아양을 떨면서 다투거리면 좋은 것 같아요.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군요. 또 관장님께서는 평소에 이제 이런 말씀하셨죠. 그 과학관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셨기에 그와 같은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과학관은 기존의 교육의 형태에서 재미보다는 어떤 사실을 어린이들이 주입하려는 이런 주입식의 일종의 전시라든지 이게 상당히 짓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안내해서 온다든가 어머님이 손을 잡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부산에서 게임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4일간 한 24만이라는 젊은이들이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부산이라는 곳에 제 발로 다녀갔습니다. 하루에 6만 정도 왔다 말씀이시니까 대단하네요. 그러는데 예. 그 동기간에 5천억을 들인 우리 과학관은 네. 한 4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과학관에 올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간 건가요? 그런데 또 과학관에 온 사람들은 예. 부모가 손을 잡고 오고 선생님 안내해서 온 학생들이고 저기는 제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럼 왜 그리 과학관에서는 적게 오고 절로 갔겠느냐. 그러게요. 과학관 오면 재미가 없고 저희는 가면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과학관도 이제는 마치 게임하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흥미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곳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학관에 관장님이 계신 것을 알았으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갔었을 텐데요. 어떻든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은 어떤 때는 와서 학생을 기다리는 어머니들하고 대담을 합니다. 그 어머니들 그러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님들에게 참 우리 여기에 우리 자제분들 모셔온 어머니는 훌륭하신 분이다. 아인슈타인 어머니고 사임당 신시고 한석봉 어머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주시마다처럼 어머니가 10개월간 아기를 몸속에 품어 있다가 왜 그 아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아기 교육에서는 어머니가 애의 품속에 들어가시오. 애들이 가슴 속에 들어가고 머리 속에 들어가서 애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거부하고 하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준애가 어머니는 그 애의 친구고 동반자고 애인으로서 어머니가 교육자가 되어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어렵죠.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딸내미도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영토 주권이 아니라 기술 주권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우선은 단적인 예가 독도가 우리 땅 맞죠, 그죠? 그 독도가 우리 땅 아니라 그러면 야단 맞아요, 아주 있자. 그런데 우리가 독도를 갖는 뜻은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독도를 갖는 건데. 벽에 된 그림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적 이익이 되려면은 독도 주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스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가스 에너지는 그게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바다에서 우리가 채굴해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건 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고도의 핵심 기술이 특허화되어 있습니다. 남이 함부로 침 못지 못하는. 그런데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는 핵심 특허 기술의 80%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 하지만은 우리가 독도를 이용하려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의 특허 기술을 갖다가 빌려 쓰든지 양해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절대 공짜 안 줍니다. 돈 내놔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공동 개발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기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기술 주권 일본이 가지고 있고 우리 영토 주권만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네요. 기술 주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지적재산권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관장님께서는 변리사협회 회장도 역임하셨는데요. 네. 보실 때 우리나라의 그 지재권의 관리 실태 어떻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표, 의장, 신홍신안, 특허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상표는 사람으로 하면 이름이 상표고 의장은 우리가 입은 옷이 의장이고 실용신은 우리가 타는 자전거가 실용신안이고 특허는 자동차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고도의 기술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자동차에 있습니다. 특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고도의 특허를 누가 많이 가느냐 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몇몇 분야를 빼고는 기초 특허가 약합니다. 네. 상표, 의장, 실온신안에는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의 머리가 돼야지 잘못하면 중국의 꼬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중국의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뇌 세포가 돼야 되겠다. 그 두뇌 세포가 되는 이유는 뭐냐? 지적재산권, 특허를 만들어내는 그런 두뇌 세포가 돼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독립은 영토 독립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부려먹을 수 있는 기술 패권, 기술 주권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과학인재 육성 방안에 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OECD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국제 학생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흥미도를 조사해 봤더니 조사 대상 5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55위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이거든요.